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동해에 무려 5척의 사전 배치선을 집결시킨 정황이 확인돼 주목됩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탄약선이었습니다. 미국이 동해 일본 연안 지역에 5척의 대형 사전 배치선을 대기시키고 있는 사실이 선박 자동 위치 추적 시스템, 즉 AIS 정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치가 확인된 선박은 미 공군용 탄약 수송선인 53,000톤급의 캡틴 데이비드 I. 라이언과 버나드 F. 피셔, 그리고 해병대용 탄약과 물자 수송선인 53,000톤급 프레드 W. 스토컴, 미 육군 사전 배치선인 74,500톤급인 에드워드 카터 주니어, 그리고 5만톤급 유류 수송선인 SLNC 굿윌, 그리고 7함대 소속 도크형 상륙함인 애슐랜드함입니다. 제가 이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은 동해상에 이처럼 많은 사전 배치선이 들어온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과 최근 태풍 등 기상 악화가 심한 상황에서 태풍이 없는 일본 동부 해역이 아닌 동해 한복판에 이들 전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지난 8월 하순에 오산 공군기지의 제51 전투비행단이 보관하고 있던 1,300만 달러어치의 잉여 탄약 일부를 진해항을 통해 선박에 선적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들이 미 공군용 탄약 일부를 추가로 싣고 동해상에서 대기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들 사전 배치 선단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배가 바로 53,000톤급 탄약 그리고 물자 수송선이에요. 이 배는 이제 해병대에다가 탄약을 공급하고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수송선의 동급인데, 이런 배들이 지금 그 5척이 유류 수송선까지 합해서 5척이 동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해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태풍 지나가서 굉장히 파도도 거세고 할 텐데 동해 왜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또 미국이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렇게 미국의 항모전단 위치를 이렇게 또 확인을 좀 해봤더니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그 전단은 지금 필리핀 근해에서 작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 F-35를 완전히 내리고, F-35는 지금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 전단에는 오스프리 같은 이런 그 수직이 착륙, 헬기나 수직이 착륙기를 다 태우고 여기에서 강습 상륙 훈련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상륙 전단은 지금 남쪽에 있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안전한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일본 동쪽 해상쯤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정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동해에 지금 미군 전력들이, 이 공격 전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이런 탄약이나 또 유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왜 들어왔을까? 그냥 뭐 태풍도 불구하는데 항구에 들어가 있으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척은 미 육군의 기갑 여단 한 개 기갑 여단을 완전히 중무장시킬 수 있는 기갑 전력들을 싣고 있는 배 하나, 그리고 이제 세 척은 탄약, 그리고 이제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을 실은 탄약선 세 척, 그리고 이제 한 척은 유류, 이렇게 해서 5척이 들어와 있고 그 미 해군의 해병대의 강습 상륙함이죠. 애슐랜드가 지금 이제 또 이 근처에 같이 작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지금 뭐 당장 북한에 폭격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전 배치 전단이 이 근처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군사작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는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뭐 일본 동쪽 해안에 로널드 레이건 있다 하더라도 또 필리핀 이 바시 해협 쪽에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뭐 사실 이틀이면 이 동해로 들어오죠. 그래서 뭐 대단히 먼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5척의 강습 사전 배치선, 탄약선 이런 것들이 우리 동해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냐. 그러나 좀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다. 아무래도 북한의 SLBM 발사하고 연관을 지을 수도 있는데 SLBM 발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뭐 어떤 그 옵션은 추가할 수 있어도 이렇게 완전히 뭐 그냥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은데, 또 SLBM 발사가
지금 뭐 미국의 대잠 초계기나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가지고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은 10월 2일 날 발사를 했습니다. 10월 10일 날 10일 이제 당 창건 기념일쯤 해서 10월 2일 날 발사를 했는데 뭐 지금 아직 한 2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SLBM 발사가 임박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좀 특이한 움직임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CJ 1호 최종 조립 공정에 들어간 KF-X의 양산 가격이 F-35보다 가격이 더 비싸며 공개된 가격조차 거짓말일 수 있다는 이른바 맹폭이 쏟아져 주목됩니다. 한국이 최근 KF-X 전투기의 CJ 1호 최종 조립 공정에 들어갔으며 이 전투기는 매우 비싼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포브스가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한국은 2026년부터 120대의 KF-X를 구매할 예정인데 총 구매액이 16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라면서 보도된 내용이 정확하다면 KF-X의 대당 가격은 1억 3천만 달러 수준인데 이는 미국의 F-35 전투기의 2019년 가격보다 비싼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포브스는 F-35는 수십 개 국가에서 수천 대의 물량을 주문받아 생산 중이기 때문에 1억 달러 규모로 가격을 잡을 수 있었지만 한국이 발표한 KF-X가 실제 그 가격이 나올지는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라면서 KF-X의 실제 가격이 F-35보다 훨씬 비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또 수십 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해 운영하는 데는 1,000억 달러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일보에 보도된 그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KF-X가 1억 달러 수준의 가격을 맞추는 것은 많은 수출을 해야 가능한 것이지만 이미 이 시장은 F-35가 정복했다 라면서 KF-X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KF-X의 유일한 해외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일요일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KF-X 개발 분담금 1억 9,137만 달러만 납부했으며 4억 2천만 달러가 체납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개발 파트너의 분담금 체납과 1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싼 가격 등 이딴 악재가 KF-X 사업 성공에 대한 우려를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과 함께 기사를 냈어요. 포브스. 그리고 이제 그 포브스의 기사를 뭐 유라시안 타임스 뭐 이런 또 중소 매체들이 쫙 받아 썼습니다. 저는 유라시안 타임스를 먼저 발견을 하고 이 원천 소스가 어디냐 봤더니 이제 포브스가 제일 먼저 기사를 썼어요. 포브스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아주 유수의 언론이었고 정말 뭐 이 종이 신문이 지금 사실은 뭐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종이신문의 가치를 잃어가는 이런 것들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전환을 해서 살아남고 지금도 아주 이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언론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계 부자 순위 또는 뭐 세계 유명인들의 뭐 수입 순위 또 뭐 호텔 제일 좋은 호텔 순위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순위 매긴된 선수죠. 이 포브스가. 그런데 이 포브스의 이번 기사를 쓴 사람은 데이비드 엑스라고 하는 항공 전문가예요. 항공 우주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기명 기사를 적은 겁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160억 달러의 예산, 그러니까 이제 개발비까지 포함된 것을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120대를 생산을 한다면 결국 KF-X의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니냐. 이것만 해도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데 이거 1,500억 원이 넘는데 그러면 F-35보다 훨씬 더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그 데이비드 엑스는 한국의 중앙일보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자신은 또 글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KF-X 같은 경우는 18억 달러, 그러니까 18조 원의 총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서 9조 원 정도는 개발비, 그리고 나머지 9조 원 정도가 120대의 생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데이비드 엑스의 주장대로라면 개발비 이것도 기차당 단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발비를 포함시키면은 대당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전투기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놨고, 그 기사 제목은 뭐 F-35보다 더 비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이랬는데 또 이 KF-X를 또 스텔스 전투기라고 또 평가를 했어요. 스텔스 아닌데 아무튼 뭐 정확하게 KF-X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KF-X를 스텔스라고 평가를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지금 이제 F-35 같은 경우는 2019년 현재 가격이 8천만 달러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있죠. 기체 가격만 보면 그럴 정도로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뭐 그 데이비드 X 그리고 포브스의 주장대로 우리 KFX가 목표했던 가격 여기에서 스톱을 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지만 이들의 예상대로 사실은 뭐 이들은 그 목표했던 가격을 결코 맞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왜냐 어차피 지금 주사위는 던져져 가지고 좀 달려가는 상황인데 돈이 자꾸 비싸져라라고 제가 아무리 뭐 KFX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우리 국익만 또 우리 국가만 더 손해가 가는 거니까 아무튼 뭐 목표했던 가격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인도네시아가 지난 일요일 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인도네시아는 총 2조 원의 돈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야 될 돈이 7,500억 원 정도. 근데 그 중에서 5천억 원 가량을 안 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그럼 지금까지 들어가야 될 돈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예산에 5천억 원 더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니면은 뭐 5천억 원이 예산의 어떤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안 들어갔으면 KFX의 개발이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정말 인도네시아 앞으로 빨리 뭔가 정리를 하고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5천억 원 정도의 돈을 미납을 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저기로 막 무기 쇼핑하러 다니고 있는데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포브스 그리고 데이비드 X 항공 전문가의 예상처럼 우리 예산보다 훨씬 더 넘는 초과하는 그런 KFX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대선 전국이 가열되면서 주류 언론의 노골적인 정치 편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CNN은 내기를 할 거면 바이든에게 걸어라 라며 드러내놓고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강세는 확고하며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라는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CBS는 현지 시각 6일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바이든 후보가 52%, 트럼프 대통령이 42%의 지지율을 얻어 10%포인트의 격차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CBS는 2016년 대선 당시에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2%에 불과했으나 이번 여론조사는 바이든 후보의 압승이라면서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경우 대졸자의 53%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고졸 이하 학력 52%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라면서 고학력자이고 더 많이 배운 유권자는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 라는 주장도 내보냈습니다. CNN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940년 대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견고한 수준이다 라며 내기를 할 것이라면 바이든 후보에게 거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매체인 이들의 이 같은 보도는 지난주까지 쏟아져 나온 트럼프, 바이든 격차 감소 여론조사 결과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의 캐시뉴스 대의 팀 그레이엄 교수는 3월 이후 CBS와 CNN, ABC 뉴스 등 주류 언론의 대선 관련 보도 가운데 94%가 트럼프에 대한 공격 보도였다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 주류 언론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조 바이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과의 커넥션 그리고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뭐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기 미국도 그렇고 하여튼 이 민주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좀 같은 공통의 특색인가요? 참 희한하네요. 아무튼 이 조 바이든 후보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한 그런 흔적들이 자신의 정치 커리어에 너무 많죠.
그것도 자신이 직접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당긴 사람으로 지금 계속 중국 커넥션, 우크라이나 커넥션 나오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흑인 관련한 이 인종차별 시위가 격화되면서 그게 이제 폭력화되면서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지난주까지의 여론조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짝 쫓아 올라갔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 주인 이번 주에 완전히 그냥 이 CNN 그리고 뭐 CBS 이런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명폭하는 이런 기사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놓고 있는데 참 마음이 쪼들리는가 봅니다. 아무튼 이 주류 언론들의 정치 편향성, 이거 정말 문제고, 우리나라도 모 포탈이 있죠. 그 모 포탈 뭐 전부 좌파들에게만 이익되는 또 유리한 그런 기사만 메인에 잔뜩 올려놓죠. 그런 편향성 반드시 지양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신인균이 넌 어쩌고, 저는 개인 아닙니까? 이 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의 군사TV를 마치 공영매체로 착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는 이 개인, 저희 개인의 소신을 이렇게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기는 개인 저희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 남북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